네, 분수자님 어서 오세요. 네, 구독 고맙습니다. 53개월째 구독 중. 네, 지난주에 어지간하면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인드라가 우선 방송이 자꾸 끊기니까 이게 꼭 뭐 음모로 보지 말고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일단은 이제 봐야죠. 항상 우연이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두 번째는 인드라가 치과 대공사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도 하고 아직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임플란트를 할 예정이고 이제 준비 과정을 했죠. 무엇보다 이 앞니인데 5년 전에는 이제 씌우려고 갔더니 신경이 죽었다. 신경이 죽었다. 그게 못 고친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임플란트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한 5년 동안. 근데 하도 보기 흉하다는 이제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너무 보기 흉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갔어요. 치과를. 예, 진단받으러 여러 군데 갔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치과도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 가능하다 이런 낙관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해보자. 근데 성공했어요. 신경이 죽은 거를 살리고 거기에 이제 씌우는 작업을 지금 그것도 역시 임플란트처럼 3개월 뒤에 앞니를 하는데 이게 자꾸 빠져요. 예. 그리고 삼키기도 했어요. 예, 자꾸 빠져가지고 삼키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그리고 또 잇몸 치료도 했어요. 그래서 잇몸 치료하고 뭐 그러니까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제대로 뭘 못 먹었어요. 지난주에는 이번 주 좀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뭐 그 임시 치아를 삼키는 바람에 지금 한 이틀 동안 변을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인분이 이제 입원을 해서 지금 경과가 그 수술은 잘 끝났는데 수술 후유증 연로하셔서 수술 후유증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매일 병실에 이제 출근하고 가게로 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일찍 그 이상하게 이렇게 제가 문을 손님이 없어도 문을 못 닫는 게 꼭 문 닫는 날에 왜 그날 왔는데 문을 닫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좀 늦게 문을 열었더니 왜 또 문을 일찍 안 여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뭔가 하여튼 간에 책임의식 때문에 그냥 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직 계획을 발표 얘기할 때는 아닌데 인드라가 이제 30년 전에 25년이죠. 25년 전에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2달 갔다 온 것 같고 평생 우려먹잖아요. 라떼 유럽 배낭여행. 예. 그게 젊었을 때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예. 이제 한국도 선진국 수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뭐 그런 거 하면 되게 비전 없다, 교수 되라 그렇게 막 생각했지. 요즘은 부모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식이 돼서 굉장히 그러한 가치 뭐 이렇게 그 미국 횡단 자전거로 미국 횡단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인생에 남거든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재밌잖아요. 예. 예전 같으면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요. 부모 세대가. 이전 세대만 해도. 예. 현실을 봐라.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뀐 게 굉장히 저는 개인주의가 점점 여전히 한국은 좌우 파시오들의 집단주의가 여전히 무세하지만 개인주의도 만만치 않게 지금 그런 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오늘 나타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의식적으로 안 간 데가 스위스 융프라우거든요. 저기는 나 혼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것처럼 딱 5년 뒤에 옛날처럼 배낭여행은 어렵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70세가 돼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낭여행은 안 하고 그냥 막 힘들게 여기저기 다니는 청춘들이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꿈이 어디서 이렇게 한 달 살기, 국내부터 뭐 울릉도에서 한 달 살기,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런 걸 좀 하다가 어디 돈이 많이 드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싼 데로 어디 가서 이렇게 월세 개념으로 한 달을 딱 방을 잡고 싼데, 그래서 뭐 보름이면 보름,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뒤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향단이과 나타샤 지금 좀 저하고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우리 향단이과 방자 인드라가 향단이과 우리 나타샤와 함께 65세 정도 때는 5년 뒤쯤 되면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냥 물론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나타샤나 인드라나 죽을 때까지 일할 그런 팔자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5년 뒤에 그런 걸 안 하면 평생 결국은 못하고 죽지 않을까. 나이가 먹고 아파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안 끊기를 바라고요. (790회) 억서울타임즈쇼 2024년 7월 13일 이널리 반쪽 민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박주호, 이천수, 스토리K, 성렬영, 윤숙희, 수메르 경제사론, 김용, 우물박 개구리, 아이고밭, 도란맨, 꾸준, 김바깥, 동단지. 우선 수메르 경제사론 단 1시간만 투자시라. 얼굴 천재이자 소통 천재인 인드라 이웃분들을 위한, 인드라가 얼굴 천재고 소통 천재란 얘기가 아니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11시 1타 강사식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 강의를 단 1시간 무료로 시청하면 뽕을 뽑습니다. 경제론에 대해서, 인드라 경제론에 대해서, 그리고 뭐 새로는 블로그로 참조하시고 총론적 관점에서 큰 개념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파이언 78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여태까지 경제론을 주장한 게 6, 7가지잖아요. 근데 그 첫 출발은 수메르 경제사론이겠죠. 수메르 경제사론은 어떤 거냐, 국제유통자본론 이전, 근대 이전, 그러니까 국제유통자본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경제사를 다루는 게 수메르 경제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메르서부터
어, 국제유통 자본이 탄생하니까 1세대 국유 황제가 베어링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링 가문 프란시스 베어링 이전의 시기까지 다루는 게 수메르 경제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부터 경제가 급변하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국제유통 자본이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1세대의 국유 황제 가문인 베어링 가문 이후부터는 국제유통 자본론이다. 이렇게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신자유주의론, 후기 신자유주의론은 뭐냐? 1973년, 1973년 록펠러 가문,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거 황제에 오른 1973년 이후에 경제사를 다루는, 그러니까 경제 구조와 경제사를 다루는 게 신자유주의론과 후기 신자유주의론이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뉴로모픽 경제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 관점을, 이전까지는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는 어떤 경제론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뉴로모픽 경제론은 현재에서 미래로,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것이 뉴로모픽 경제론이다. 그 다음에 인드라가 이제 삼생경제론,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삼생경제론은 인드라가 약간 정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삼생경제론, 뭔가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억명 서울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부동산과 관련돼 있고, 인구 문제, 특히 부동산보다 우선자하는 게 인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를 인드라가 문명 비판론, 20년 전에 발표한 문명 비판론을 심화시킨, 그래서 1억명 서울론, 10억명 한반도론, 이러한 관점에서 세론이죠, 하나의. 그러한 것을 지역 경제론을 이야기하는 게 1억명 서울론이고, 그 다음에 인드라 기본소득제로는, 뉴로모픽 경제로는 아무래도 자산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인드라 기본소득제로는 역시 현재에서 미래로 보는 관점은 동일한데, 과학기술보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보다는 좀 더 이러한 어떤 사회 구조, 뉴로픽 경제로는 뭔가 이제 자산 운용, 금융론에 초점을 두었다면, 인드라 기본소득제로는 현재에서 미래로 보는 건 같은데 금융론적 관점보다는 사회 경제론,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드라의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은 상상가치론이다. 경제론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했는데, 열거하면 수메르 경제사론, 국제유통자본론, 신자유론 및 후기 신자유주의론, 그 다음에 뉴로픽 경제론, 그 다음에 뭐 인드라 기본소득제론, 그 다음에 삼생경제론, 1억명 서울론, 그 다음에 상상가치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이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인드라의 국제유통자본론이죠. 근데 인드라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카테고리를 딱 둬서, 예. 그래서 인도라 수메르 경제사론 얘기할 때는 가급적 수메르 중세 이하 얘기하지 근대 이후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예, 그건 국제유통 자본, 후기 신자유주의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드로메다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메르 경제사론은 유통자본론이다. 엔드라가 늘 강조하듯이만 시장경제 규정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한시적으로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 그 다음에 자본경제를 인간은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개념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자본경제에 대한 규정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경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수메르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화폐다. 그럼 화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기존의 설명들은 문물거래, 다시 말하자면 조개 껍데기, 무슨 예? 소금, 이런 걸 얘기하잖아.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드라는 화폐의 출발은 오늘날 근대 화폐 전개 과정에서도 보듯이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최초의 근대 중앙으로 인정받는 것이 신약 성경을 두고 얘기했듯이 상호 거래자의 믿음 없이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사기칠지 상대방이 사기칠지 어떻게 알고 거래를 합니까? 그러자면은 상호가 쌍방이 인정하는 각가을이 인정하는 공통의 믿음, 즉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달신난나라고. 달신난나의 상징이 은이고, 그래서 최초의 화폐는 은이다. 은의 시대다. 이것이 수메르 경제사론의 핵심입니다. 다른 경제사에서는 수메르를 인드라가 하도 수메르 하니까 심지어 위키피디아에서도 수메르 경제를 안 다뤄요. 이집트 다루고 중국 다루고 아프리카 다루지 수메르를 거의 얘기 안 해. 의식적인 거지. 누가 이제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아. 그것도 저 위키피디아 좌위파시오 엑스위키 무시하지만 위키피디아를 존중합니다. 위키피디아도 여러 가지 지금 내부 문제가 많다고 볼 수는 있어요. 편집자 마음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전 위키피디아는 존중합니다. 자유좌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인용하는데 논문 인용은 어렵지만 위키피디아는 논문 인용은 어렵지만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SNS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선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메르 경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는 수메르에서부터 시작했고 시장경제의 기준은 화폐다 이거예요. 화폐는 뭐냐? 소금이냐? 아니다. 조개 껍데기냐? 아니다. 화폐다. 그럼 화폐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상호 쌍방의 신뢰,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은 달신난나다. 그리고 화폐는 여러 기능이 있죠. 그 중에 보관 기능에서 시작했다. 가치 척도나 교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화폐의 출발은 보관에서 시작했다. 그 다음에 화폐라는 것은 밑바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다. 아래에서 위로 화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거다. 다시 말하자면 노예도 월급 아니 일꾼도 월급 주기 위해서 화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맨 마지막 과정이다. 생필품을 위해서 화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치품 때문에 화폐가 탄생한 것이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는 화폐가 탄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거죠. 그냥 약탈 경제 뺏으면 되고 그런 거지 굳이 화폐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원정무역이 필요하다 이거죠. 원정무역. 휴대하기 편한 것 보석류죠. 은이죠. 갖고 다니기 편하고 믿을 수 있고 신에게 보증받은 그런 것이 없고서는 결코 원정무역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인드라 수메르 경제서론의 특징이다. 인드라가 당면한 어떤 차후 과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무슨 우리 이웃분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인드라 다 존중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인드라 요즘 관심사는 가령 소금을 예로 들게요. 소금의 역사를 쫙 보면 뭐 중국의 비단도 좋고 소금도 좋고 다 좋아요. 뭐 철도 좋고 필수품이잖아요. 당시의 소금은 뭐 조선시대 때도 국가 품목으로 지정될 만큼 사치품이란 말이에요. 생필품이면서 동시에 사치품. 그러한 것들이 인드라의 시장경제 요건에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 소금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우리 이웃들끼리 소금 나누는 게 아니라 소금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가령 삼국지의 유비의 부하 중에 미축이 부자잖아요. 여부리. 그럼 여부리가 만약에 고대 중국에서 뭐 소금이나 뭐나 이렇게 다루었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삼국시대 때도 저는 삼국시대 이전은 시장경제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에 보면 무슨 뭐 고구려의 왕이 소금 장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딸랑딸랑 소금 장수가 아니라 그 정도 소금 장수라면은 뭔가 위층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부리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드라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반도 역사에서 시장 경제는 언제부터냐? 이 무슨 뭐 삼국시대 부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드라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통일신라 시대 이후부터 저는 비로소 시장 경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그 전에 삼국시대는 인드라 입장에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 가야에서 뭐 철로 무역했다 이런 걸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왜 통일신라냐? 그때 당나라나 뭐 이런 때 동전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장 경제로 접어들었나? 기원전 4세기 공자시대 정도부터 기원전 4세기 그때 비로소 중국도 역사가 시작된가. 그 전은 거기 시장 경제도 없었고 화폐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 경제도 없었다. 중국이란 나라도 없었고 주나라가 무슨 시장 경제입니까? 아니지. 기원전 한 4세기 5세기 경에 이쪽 중동에서 여러가지 천문학과 여러가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상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선진 문명이 전수됐고 그 기원전 4, 5세기 경에 한자가 발명됐다. 그 전에 뭐 각골문 이런 거 인드라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무슨 뭐 가림토 이런 것도 다 구라고. 저는 각골문도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무덤어나 각골문 무덤어나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시장 경제란 관점에서 중국은 기원전 공자 시대부터 시장 경제가 시작됐다. 통화가
이제 거기서 화폐가 나타났고, 진나라 때 시작돼가지고, 한나라 때 오수전, 삼국지 매니아들은 다 아시죠? 오수전.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수전이 쫙 퍼지면서 이게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면서 삼국시대 후반기 한 6세기, 5세기, 그러니까 5세기, 6세기 한성백제가 망한 다음에야 그 이후에 한 6, 7세기 이 다음부터 통일신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경제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가야란 나라가 시장경제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역시 시장경제가, 일본이란 나라가 탄생한 다음 일본 서기 그게 만들어진 이후에야 거기도 시장경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로마 시대 그렇게 봐야죠. 그리스는 당연히 그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화폐 경제가 중동 경제에 영향받아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인드라 볼 때 기원전 2000년에 수메르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 문헌이 있거든요. 이집트 시장 경제는 한 기원전 20세기, 수메르 경제가 망하기 직전, 기원전 20세기. 그리고 수메르의 시장 경제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최소한 기원전 3000년 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시장 경제는 언제 시작했냐? 그리스에서 먼저 시작했고, 기원전, 그래서 한 넉넉 잡아 아주 잘 쳐주는 거예요, 인드라 입장에서. 기원전 한 6세기 그냥 소크라테스 시절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원전 3000년 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유통자본론을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주류 이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극단화하는 것 같은데, 인드라 이야기가 100년이 지나면 정설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사로는 생산자주의 관점과 소비자주의 관점으로 있는데, 저는 유통자주의 관점이다,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다고 인드라가 투자는 아주 개판이죠, 인드라가. 뉴춘도 망했죠. 똑같은 운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드라는 뭐 국유본 뭐 황제가 될 생각을 꿈에도 가진 적이 없고요. 구본 책사 뭐 이런 것도 예전엔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구본 책사?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구본 책사도 관심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냥 나타샤하고 5년 뒤에 한 달 살기, 그게 꿈이에요. 죽기 전에 이건 꼭 한번 하고 싶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게 인생의 꿈이에요. 다른 건 꿈꾸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